우리 염 교수 지금 막 헐레벌떡 들어오자마자 지금 앉혀놓고 바로 방송하니까 좀 미안한데. 아니요. 숨 좀 쉬고. 심 쉬었어요. 저번 주 홍 박사 왔다 가고 홍 박사가 저 분홍색 이쁜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봤어요. 봄처녀 확실히 맞더라고. 젊은 게 좋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칙칙한 내가 확 대비가 돼가지고. 아우 죄송합니다. 굉장히 불편했었어. 염 교수가 오면 내가 희망이 좀 생겨. 그래? 힘이 좀 나. 힘이 나요. 칙칙해. 근데 또 젊음에서 밀려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벌써. 지난주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슈가 많다 못해서 넘쳤어. 너무 많았어요. 이제 뭐 자질구레한 사건 일일이 다 하면 한 20개는 떠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밤새야 돼요. 그런데 그냥 몇 개 좀 골라봤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꼭 우리 실생활에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한 서너 개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요거 왜 우리 그동안 그거 많았잖아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경비실이나 이런 데 불만 많아가지고 아파트 입구에다가 차를 가로질러 세워놓고 지는 어디 사라져버려 갖고 열 몇 시간씩 차들이 못 들어가고 막 난리치는 거 있잖아. 그렇죠. 길막 주차라고 그래요. 길막 주차. 그래 놓으면 뭐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그 사유지 내 아파트 자체 내에 있는 사유지 내에 있는 걸 잡아 끌어대는 것도 애매하다고 그래갖고 그동안 회피했었는데 나는 그거 무작정 끌어내야 된다고 맨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 비슷한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실한 어떻게 보면 그 법원의 유권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원에서요? 예. 이겁니다.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는 내용인데 뭐 이게 뭐 처벌이 꼭 구속이 아니더라도 벌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유죄임을 명백히 했다는 의미예요. 전과 하나 붙은 거네요. 전과는 붙은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작년 5월 7일 날 아침 5시 새벽 그러니까 5시 35분 경부터 10시간 30분 동안 그래 그 아파트 분들 얼마나 불편했겠어. 인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다가 승합차를 방치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이 아파트 입주민이래요. 그런데 이제 지가 지인으로부터 승합차를 빌리다 보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지. 당연히 안 되지. 그럼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그 남한테 빌린 차를 몰고 지네 집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니까 진입을 막으니까 이제 거기서 화가 나니까 참 치졸해요. 시동을 끄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10시간 반 동안 누가 빼라고 그래도 그냥 놔둬버린 거야. 그러면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이 10시간 반 동안 엄청난 피해를 본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어떤 죄명을 의율할까가 이제 애매했을 거예요. 일반 교통 방해죄가 되느냐 아니면 일반 교통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사유지잖아. 그러면 이거는 일반 교통 방해죄 적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일반 통행도로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간단해요. 관리실에 업무를 방해한 걸로 해서 업무 방해죄를 의율하면 돼요. 그렇죠. 업무 방해 맞네요. 그걸로 의율을 한 거예요. 그걸로. 업무 방해를 의율해 가지고 그 차를 경찰서로 견인해 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기 그 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올 때 하나도 못했어 경찰이. 그래갖고 내가 욕 많이 했어요. 그거 빼야 된다고.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빼야 된다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요 건 처리할 때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그럼 사유지라서 안 된다 치자. 그러면 관리실의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야. 업무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업무 방해죄 요소로 지금 있는 게 차니까 그건 강제 견인할 수 있지. 맞아요.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소해버린 거죠. 조사받아서.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인천지방법원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예요. 김샛별 판사가 일반 교통방해도 적용을 했네. 그러면 아파트 입구 쪽이니까 도로로 본 것 같아.
네, 그 안에가 아니고 밖에. 안쪽으로 들어갔다면 일반 교통 방해죄 의율하기도 좀 모호할 수 있어요. 애매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마 그 밖에 쪽이니까 일반 교통 방해죄도 같이 의율하면서 업무 방해죄는 뚝 떨어지니까 네. 그 두 개를 이제 기소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벌금이 300만 원 떨어졌어요. 세게 나왔네. 300만 원 떨어졌어요. 이거 이제 관례가 돼버린 거예요. 네.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의 범행으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민하고 방문객들이 적지 않은 그 이 불편을 겪었다. 그렇지만 이제 피고인이 잘못을 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지 왜 10시간 반이 아주 길지 않아. 길은 거지.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 얼마나 열받아. 하루 종일 5시부터 오면 하루 종일인데. 거의 하루 종일인데. 네. 그런 걸 고려해서 뭐 벌금 300만 원을 때렸다는 건데 이거는 처벌 진짜 잘한 겁니다. 이건 널리 알려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교수님 그냥 법학 박사님께 여쭤보는 게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막아놔 갖고 그럼 못 들어간 사람이 딴 데다 유료 주차장에 차를 대면 이거는 청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건 민사로 소송 청구가 가능해요. 아, 그건 가능해요. 분명히 그 차로 인해서 내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것만 명백히 그 입증이 된다면. 아. 그게 입증된다면 민사소송 걸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소액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 명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 명이 통합해갖고 민사소송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주민들이 여러 명이 뭉쳐갖고 저 정신적인 위자료하고 불편 겪은 거에 대한 거 이런 거 등등해서 민사소송하면 꼼짝없이 사람 물어내야 돼요. 욕 엄청 많이 먹을 더 클 수도 있어 이거. 예, 그게 더 300만 원보다. 네, 더 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보다도 이 사람 이 아파트 살겠어요 이제. 거기다가 또 택배 사장님들은 진입도 못 말도 못 하는 거지 그거. 난리 났겠네. 근데. 난리. 그 아수라장했을 거예요. 예. 길 막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 아파트에서 주민들하고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뭐라 하겠지. 공동주택인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이런 거 하면 즉시 처벌 받는다는 거. 예전에는 뭐 사유지라는 이유로 경찰이 회피하고 시청으로 삥뽕 치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런 경우. 근데 이제 잘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문제됐던 거는 아파트로 진입해 갖고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놔갖고 지하 주차장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지도 못하고 딴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경찰이 신고하니까 이거는 경찰이 애매했던 거예요 그때. 지하 주차장. 근데 요거는 아파트 진입로에서 막혔으니까 거기는 아파트 소유주는 아니지. 요거 말고 또 문제가 자전거가 문제가 좀 심각하대요. 자전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자전거로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자전거가 있대요. 맞아. 왜 학교에 놀 데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장기 방치가 되면 녹두 슬고 막 엉망진창 되잖아요. 그리고 막 쓰레기장 되잖아요. 진짜 엄청 고철이 돼 있지. 고철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지를 한대요 관리사무소에서. 언제까지 치우라고? 네, 치우라고. 우리 강제 철거하겠다고. 근데 치웠대. 치우고 났더니 이제 이상한 애 약간 또라이는 애 20대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내 거 내놓으라고. 내 거 자전거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당신 고지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남의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냐고 고소하겠다고 팔짝팔짝 뛰더래요. 근데 사실 그거 잘못하면 처벌받아요. 그거는 좀 애매하죠. 네,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고지는 일방적인 내 편의에 의한 고지죠. 네. 약간의 일단의 절차를 거친다는 의미는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사유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그거 고철 처리해서 하는 거를 판매하거나 파쇄하진 않아요. 일정한 장소에다 보관해요. 그냥 보관을 딴 데다. 네, 일정한 장소에. 거의가 다 그렇게 해요. 함부로 막 뜯어갖고 고물상에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명백히 사유재산이거든요. 그게 아주 머리 아프다고. 오히려 지금 법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거기다 일정 기간 세워둠으로 인해서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불편을 초래했고 거기에서 비용 저 산정되는 비용을 오히려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하면 할 수 있지. 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치워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집세를 줬는데 집세도 안 내고 세간살이 다 놔두고 행방불명 돼버리도 함부로 들어가고 내 집이라고 물건 못 꺼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해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뭐 차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 통행 방해하고 하면 이제 확실하게 처벌받는다는 거. 요거 이제 뭐 정립된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알아야 될 거. 그리고 이거는 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상식의 문제입니다. 대가리 속에 깔려 있는 상식의 문제예요. 어디서 뭐 어떻게 배워 먹었는지 그거를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고 나쁜 놈이라는 것밖에 아니에요. 두 번째 이슈 보니까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함정수사가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범죄가 두 가지 있죠. 네. 성범죄 관련된 거하고 네. 성매매 관련된 거. 성범죄가 아니라 성매매 관련된 것과 마약은 함정수사를 용인합니다.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렇죠. 요건. 예,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 마약 판매상이 경찰을 상대로 해가지고 경찰이 함정수사했다고 그러면서 무죄를 주장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무식하구나. 그랬더니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게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네. 다시 말하자면 필로폰입니다. 아유.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다가 적발돼서 예. 그래서 적발된 이 마약 판매상이 경찰이 불법 함정수사를 한 바람에 내가 거기 걸려들은 거다 네. 라면서 이제 이건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이 법원의 판단이 난 건데 이 남성이 마약 판매상이에요. 네. 작년 9월 19일입니다. 작년 가을이네. 예, 9월 19일 날 아침 9시 30분쯤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필로폰 90g. 어우 씨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센 건데. 0.03 계산하면 몇 명? 3,000명. 3,000회 투약분이에요. 어마어마하네. 예. 필로폰 90g을 1,350만 원에 이제 팔기로 했어요. 도매네, 그럼. 예, 그렇죠. 가격으로. 그리고 이제 지한테 사러 온 사람을 만났다가 그때 경찰이 짜잔 나타나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어요. 네. 이 경찰은 그 사라고 시킨 사람 있잖아. 1,350만 원에 90g을 사라고 시킨 사람이 경찰 어떻게 보면 미끼지. 이제 끈아풀이라고 그럴까? 디코이. 예. 경찰에 협조를 하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경찰에 별개의 마약 사건으로 붙잡혔어. 그래가지고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그 마약 사범들이 얘기하는 말 그대로 코발른 거야 경찰에다가. 수사 협조죠. 좋게 얘기해. 좋게 얘기해. 걔들은 이제 코발랐다고 그러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협조를 한 거지. 수사 협조를 하신 거네.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통절한 마음으로 개과천선하기 위해서 경찰이 협조를 한 거예요. 마약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네, 그럼요. 그래서 협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서 살 테니까 그때 덮치세요 이렇게 된 거지.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그걸 사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다는 거를 부른 거야 경찰한테. 나 이미 저 어디 가서 누구랑한테 90g 사기로 했어요. 1,350만 원에 그 얘기를 한 거야 경찰한테. 그러니까 경찰이 그래? 그럼 너 사러 가. 그 팔고 살 때 잡겠다 이거지 현행범으로. 이게 함정수사라는 거야. 근데 교수님 원래 이렇게 의리가 없어요. 마약은 절대 의리 없어요. 그거 많이. 아니 마약이 의리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맨정신이 아닌 새끼들이잖아. 그거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서관님들이. 아니 간단하지 않아요 염 교수님?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맨정신 아닌 놈들 아니에요 전부 다? 예. 정신 아니지. 그렇잖아요. 맨정신 아닌 놈들이 무슨 의리 타령을 해요. 그 현장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압수를 한 건데 이것이 함정수사라는 거예요. 경찰이 그놈이 형량을 다운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경찰한테 협조해갖고 함정수사를 해서 나를 검거한 거니까 이거 무죄다. 판매를 유도했다. 마약은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데 무슨 뭐 판매 유도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가 마약류 관리법상의 향정신의약품 이제 향정신성의약품이죠. 혐의로 넘겨진 그 50대 요 마약 판매상한테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제대로 했네. 제대로 그냥 맞은 겁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서 그 이 B 씨 A B 할 때 B 그 사러 간 사람 말하는 거예요. 코발로 줬다는 사람. 그 B 씨를 알게 된 뒤 먼저 마약이 필요하냐고 먼저 물어봤대 지가. 먼저 물어봤고 이를 통해서 최초 거래가 성사가 됐었대. 또 두 번째 거래 때는 수일 만에 90g의 필로폰을 손쉽게 확보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언제든 필로폰을 매매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리고 단순히 매도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피고인은 무려 4차례나 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복역했는데도 형이 종료된 지 4개월 만에 누범 기간이에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확보한 마약이 다량이지만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좀 참작해줬다. 조금 조금. 유통 안 돼서. 그래서 좀 참작해줘서 3년 6월 먹어라. 이 얘기예요. 근데 교수님 옛날에 수사하실 때 이 마약 같은 경우가 상선 계속 물고 가다가요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끊겨요. 아, 끊겨요. 상선도 몇 단계 못 가. 원상선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두세 단계 탔다 그러면 정말 마약 수사 잘한 거예요. 마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함정 수사 아니면 검거 못 해요. 협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마약은 함정 수사 없이는 절대 불가합니다. 성매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함정 수사 하잖아요. 뭐 마치 성매매 하러 온 손님인 것처럼 경찰이 가갖고 그 현장에서 잡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이 함정 수사가 인정된 거는 마약 수사하고 성매매 수사거든요. 근데 무슨 마약을 그 필로폰을 90g이나 갖고 있는 놈이 그러니까 그런 놈이 무슨 함정 수사 운운하고 떠들면서 헛소리하다가 징역 먹었다는 거. 3,000명이나 3,000명이에요. 0.03mg이 0.3g이 그 한작대기거든요. 네. 내가 늘 말씀해 한작대기가 뭐냐면 0.3g을 필로폰 눈곱만큼이에요. 그거를 여기다 증류수로 녹여가지고 주사기체에 주는 걸 한작대기라고 그래요. 한작대기. 요게 일반적으로 한 개당 한 30만 원씩 했었어. 한작대기, 두작대기 지들끼리 이렇게 불렀다고. 요즘에 저기 일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청소하다도 주사기 나오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많아요. 좀 심각하대요. 네, 많아요. 그 심지어는 뭐 미국의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하수 처리된 그 하수 처리돼 가지고 모아지는 그 폐수 그 뭐 무슨 수라고 해요? 오수. 그거를 이제 미국 마약 당국에서 분석을 해요.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갖다 떠다가 분석을 해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 필로폰 성분, 케타민 등등 성분을 분석을 해서 뽑아가지고 이 동네 마약 그 이용자 수치가 어느 정도 되겠다 퍼센테이지가 이런 것까지 통계를 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조만간 아무래도 저 오폐수 갖다 놓고 분석하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약은 좀 빨리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약은 이거는 마약이 만연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얼마 전에 이 새끼들 우리나라를 경유하면서 사상 최고로 많은 마약이 들어왔더라고요. 코로 흙 마시는 거 뭐야 그거 코케인. 세 번째 이슈 볼까요? 세 번째 이슈는 이거 많이 나오대요. 나 이거 진짜 이거 돈이 얼마나 다 근데 왜 범죄는 생각 안 하고 돈에 전부 다 가 있어. 근데 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사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꼬인 거지 여성을. 그래갖고 나 너 사랑해. 나 정말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 여성이 진짜 이 남성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매력은 있나 봐 이 새끼가. 그러니까 그 여성이 그렇게 넘어갔겠죠.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죠. 그래가지고 그 여성으로부터 얼마를 뜯어냈냐면 자그마치 100억입니다. 100억.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어린 20대 남녀거든요. 도대체 20대 여성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지 애인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100억이 되는 돈을 줄 수가 있냐고. 그때 교수님 그게 현금 아니에요? 거의입니다. 현찰인데 계좌. 이걸 봤더니 2023년 11월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재작년 11월부터 저번 달까지 3월 달까지 20대 여성에게 접근해서 사귀는 척 속이고 재력가래요. 그 아버지가 이 여성의 아버지가 재력가인데 이 재력가 아버지가 보관 중인 현찰. 도대체 현찰을 집에다 그렇게 쌓아놓은 사람이 있긴 있네요. 그때 그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 계좌에 들어가 있어야지. 생명 단축시키는 결과 나와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현금 금붙이 이빠이 쌓아놓으면요. 잘못하면 제명에 못 죽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하고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 원어치를 빼돌렸어요. 그래서 이중 70억 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그 개인 상품권 업자한테 되팔아 가지고
현금화해서 숨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이것도 난 놈이네. 아, 이거 엄청난 놈이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이 29억 상당 현금하고요. 네. 상품권, 그다음에 명품 시계, 가방 등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70억 정도는 지금 상품권화 해가지고 이리저리고 돌려가지고 지금 오리무 중인 거죠. 어디 묶어놨네. 그래서 이 새끼들 빵에 갔다 올지언정 그거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 금액의 주요 출처는 이 여성의 재력가 부모죠. 그러니까 부모님 돈을 죄 빼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새끼는 특가법이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또 가중처벌법상의 사기 이걸로 아마 이제 할 것 같은데 얘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형량. 지금 29억 상당 나왔죠. 70억 마저 다 닥닥 긁어다가 놓고 살려주십시오 한다면 많이 다운될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소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이 새끼들 이 도둑놈들이나 사기꾼 새끼들이 빵에 어차피 가도 갔다 와서 쓸 거 챙겨놓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놈은 특가법상 이거 걸리면 뭐 징역 몇십 년 살 수도 있어요. 이게 양이 워낙에 크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제 일선에 있을 때 그 전에는 도둑놈을 하나 잡으면 한 2, 30건을 털었어요. 도둑놈 하나를 담치게 하는 도둑놈을 다리 끄집어 내려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 동네에서만 계속 내가 관할하는 형사 때 거기서만 계속 절도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쳐요. 아침에 가면 3건 들어와 있고 아침에 출근하면 4건 들어와 있고. 아이고 어떡해. 전부 내 관할 지역에서 나니까 전부 나한테 사건 배당되는 거야. 막 이렇게 쌓인다고 나중에 이 도둑놈 죽여야 된다고 잡아서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막 그 빨리 도둑놈 못 잡는다고 위에서는 난리 버거지고 죽이지. 야 이거 잡아야 된다. 어떻게 잡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 분포도 그랬어요. 지도가. 자 여기서 났다 여기서 났다 여기서 났다 여기서 났다. 남은 데가 어딜까? 그래서 예상되는 지점을 이제 그 체크를 한 다음에 지금도 저 집에 갖고 있어요. 요만한 그 후레쉬. 건전지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는 거. 이렇게 딱 키면 이렇게 비치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 딱 들고 거기에 호루라기 조그만한 거 달리고 수갑 들고 그러고 이제 담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근데 이제 까말 때 잘 안 보이라고 그 우이 있잖아. 우이. 여름에 이제 모기 같은 게 많이 달라붙는데 우이를 덮으면 덮기는 해도 모기는 견뎌요. 더운 건 참을 수 있는데 모기 달라붙으면 못 견디거든요. 아프죠. 또 물리고. 그러니까 우이를 폭 뒤집어 쓰고 여기는 이제 위장 페인트 같은 거 있잖아. 그 군대에서 쓰는 거. 그거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현장 우리말로 현장 박치기 하려고. 담 넘는 거 요 예상 지점에서 담을 넘으면 저쪽 골목에서 걸어오면 그래서 현장에서 따는 건데 걸어올 때 따면 또 안 돼. 제일 좋은 거는 담을 넘을 때야. 그렇지, 뭘 해야지. 그때 다리 끄집어 내려갖고 밟아놓고 이제 잡아오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거든. 그래서 내가 현장 박치기를 한 2번 했어요. 도둑놈을. 근데 고생 많이 했지. 목이 엄청 뜯기고 막. 며칠 동안 계속 잠복하셨겠네. 그때 이제 그런 놈들 하나 잡으면 그동안 거 다 털어. 한 30건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 절도 사건을 순식간에 내가 한 달 동안에 30건 절도범을 잡은 거야. 그건 그 달은 무작정 내 1등이야.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 박치기 절도. 그래서 이제 도둑놈들을 잡으면 그때는 졸졸졸 불었어. 자, 이 집에서 훔친 거, 우리 품목에 다 나와 있잖아. 발생 보고가 있으니까. 자, 이 집에서 훔친 금반지 5개, 그 다음에 뭐 이거 어디 있어 이 새끼야. 그러면 도둑놈들이 기억이 엄청 좋아요. 그 희한하죠. 여러 군데를 털은 놈도 그 집에 가면 이 집에서 뭐 털은 걸 알아. 이 도둑놈들한테 강렬한 기억이 초고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그 집을 털었기 때문에 이때 내 문갑을 열을 때 여기 금반지가 있었어. 내가 뭐를 열을 때 여기 10,000원짜리 몇 개가 있었어. 요거를 이 도둑놈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나 봐요. 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가 봐요. 아주 잘 알아요. 어떤 거는 발생 보고에 나오지도 않은 것까지 얘기해. 아이고 좋네. 감사하지. 근데 이제 그런 건 털어야 돼. 우리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졸졸졸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한꺼번에 다 털어서 했는데 어느 순간 2000년대 한 중반 정도 넘었으니까 2004, 5년 넘었으니까 이제는 도둑놈을 잡아도 그전 여죄를 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여죄는. 왜? 인권의 천국이기 때문에
옛날 거 불허했다가는 그거는 갑자기 인권 탄압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죄를 이제 줄이는 거는 아예 포기하다시피 했어. 지금 잡은 이거라도 제대로 구증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 근데 절도범을 검거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돈 한 푼 회수예요.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 새끼가 빵에 가서 100년 살건 1000년 살건 관심 없어요. 괘씸하니까 물론 처벌 받아야 되겠지만 그분들 입장은 뭐겠습니까? 없어진 내 물건 찾는 거예요. 피해 회복돼. 근데 안 불어요. 이 도둑놈들이 잡혀와도 그냥 모르는데 그냥 어디다 잊어버렸대. 자기도 훔친 물건 잃어버렸대. 또 어떤 놈은 지네 집에 놨는데 어떤 도둑놈이 와서 훔쳐갔대. 도둑놈 집에 도둑놈이 와서 털어갔다는 거야. 와, 돌게. 야, 이 새끼 여러분 돈 안 신고 왜 안 했어? 그러면 아, 도둑놈이 어떻게 돈 안 신고를 해요? 동업자인데. 참 미쳐. 그거를 꼬드겨 가지고 그 작물 숨겨놓은 거를 찾는 게 일이 돼 버렸어요. 여죄를 캐는 거는 두 번째 일이고. 어떤 경우는 막 금반지하고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비닐봉지에 까만 데 꽁꽁 싸갖고 묶어가지고 이 새끼 다리 난간 밑에다가 땅을 파고 숨겨놨는데 끝까지 안 부르면 경찰이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도둑놈이 도둑질 이후에 동선을 이제 추적하는 게 하나 더 생겼어요. 일이 커져. 작물 찾기. 이제 절도범 검거와 별도로 작물 찾기라는 꼭지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가 움직인 동선을 따라가면서 작물을 숨겼을 개연성이 많은 곳. 요 놈이 좀 지체했던 장소. 좀 길게 지체했던 장소. 기지국 위치 추적을 딱 뜨면 얘가 여기에서 다리까지 갔는데 다리 인근에서 요 놈이 꽤 긴 시간을 있었어. 그리고 이동을 했어. 그러면 분명히 요 다리 이 언저리에서 이 작물 숨긴 거야.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숨길 만한, 사람이 숨길 만한 장소는 또 사람이 다 알아. 아시죠? 사람이. 어디 후미진 곳, 나라면 어디서 숨길 것인가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촉이 또 발달된 형사들이 있어갖고 뒤적거리다 많이 찾았어요. 교수님, 얘는 이 돈을 어디에 짱 막아놨을까요? 이 새끼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교수님 느낌에. 얘는 설득 잘해가지고, 아유, 예전 같으면 이거 식은 죽 먹긴데. 그래서 지금은 뭐 대인권의 시절이라 갑자기 뭐 형사계 사무실 그 정전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진실의 방도 사라진 지 오래고. 악랄한 검찰에서 열심히 했는데 29억밖에 회수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한 것도 아니고 검찰 발표잖아요. 이게 이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얘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형량 많이 안 받으려면 이놈 잘해야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일부 이제 저기 댓글에 이거 뭐 탈세한 거 돈 짱 많은 거 아니냐 이래갖고 부모님 막 공격하는 댓글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피해자는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일 뿐이고 정당하게 돈 버셨을 그건 차후의 문제지. 차후에 따지는 문제고. 네 번째 이슈 보면 나 야 이거 무섭더라고 이거. 이게 정말 어제도 뉴스에 뜨더만 출산율 세계 꼴찌 대한민국 이런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 코라가 문 닫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이미 뱃속에서 어린애가 응아하고 태어나는 순간 노인들을 한 10명 등짝에 жил머지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요.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 나 이거 정말 걱정인데 쉽게 얘기해서 변 많이 본다? 그냥 뭐 언론 용어하고 똥 많이 싼다고. 똥 많이 싼다고 18개월 아들을 굶겨 죽인 엄마가 있어요. 1년 봐 돌을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말 안 되는 얘기죠.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굶겨서 죽인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나 이거 진짜 황당하더라고 이거. 이 여성은 말이죠. 이 엄마는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아마 애 놔두고 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막걸리 먹고 나이트클럽 갔나 보지. 방치하고 그리고 당연히 방치하니까 제대로 된 식사 제공이 안 되겠지. 그래서 지난해 10월 달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결국 숨졌어요. 굶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그 고통을 수반하는지 모른답니다. 그 재판부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고가 평소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거는 이해하겠다. 네가. 그렇지만 이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거기 때문에 고의로 방치해서 엄히 처벌받아야지 마땅하다. 이런 얘기고요.
얘가 저 죽기 전에 굶어 죽기 전에 눈을 뒤집으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대요. 그럼 병원으로 빨리 갔어야 되잖아. 네, 네. 돈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병원에 안 데려갔어요. 술 먹을 돈은 있고. 그러니까요. 어렵다. 이때 아이가 죽을 때 집안에다가 혼자 방치해 놓고 지인하고 술 마시러 나갔대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 그게 이렇게 출생신고는 돼 있었어요, 이거 지금? 안 된 거죠? 의료기관에서 네. 저 그 태아 신생아 임시번호는 요즘에 네, 매기거든요. 매기죠. 그거 매겨놓으면 나중에 대조한다고요. 출생신고하고. 네. 근데 출생신고 아직까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기관에서 모르잖아요. 얘가 모르는 거죠. 애 자체가 유령인데. 예, 출생신고 안 해가지고. 이것도 지인이 발견했어요. 지인이요? 엄마가 같이 술 아니고? 먹던 지인이. 예? 근데 이 여자는 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똥을 많이 싼다는 이유로 하루 평균 5번 이상 먹여야 되는 1년 8개월이면 1년 6개월이면 수시로 애 젖 먹여야 돼요. 밥도 먹이고 해야 돼요. 예, 근데 5회 이상은 분유를 먹여야 된다거든요. 네. 근데 똥 많이 싼다고 귀찮다고 분유를 2번으로 줄이거나 또 며칠 동안 분유를 안 주거나. 그럼 아기가 발육이 안 됐겠네. 반류가 안 되죠. 뭐 얘는 네. 사망 당시에 몸무게가 4.98kg밖에 안 나갔대요. 돌반대네가. 한 돌반된 애들이 보통 한 11kg 그러면 이 정도 커요. 나간대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3분의 1이에요. 에이, 진짜 못했다. 이게 바짝 말라갖고 예. 이 애가 굶어 죽은 겁니다. 이 영양실조에. 말이 돼. 밥 그리고 얘 평소에 얘기했대. 쟤 나에게 밥 주는 것도 정말 귀찮아. 저런 악귀가 왜 내 뱃속에서 나와서 그래. 애기 웃는 소리도 지긋지긋하다고. 저거 왜 안 죽지? 막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대. 이거 악마야 이거 애미가 아니라. 예. 이게 애미입니까? 이게 악마지? 아니 안 키우려면 그냥 보호실에 보내든가. 이거 근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누구 이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 엄마의 모성애라는 거는 그냥 거의 네. 선천적이더만요. 예, 예. 무조건적이고. 예, 예. 심지어 강간을 당해서 자기가 수태해가지고 그 범죄자의 아이를 낳으면서도 그 아이에 대한 애착은 본능적으로 엄마가 느낀대요. 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적이랍니다. 예, 예. 그거는 일단 내 아이니까. 그냥 섭리래요, 섭리 그 자체가. 그렇다는데 이건 뭐 이거?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거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래갖고 네. 그냥 15년 때려버린 거네 그냥. 와, 또 많이 때렸더라. 15년. 예. 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 2014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 징역 15년 때렸네요. 그리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라고 그랬고 네, 네. 10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 명령도 때렸어요. 그러니까 세게 맞긴 맞았습니다. 근데 어린애가 굶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간 걸 생각한다면 이 애미한테 준 15년이 그렇게 결코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하루에 한 끼 주고 지도 또 간헐적으로 한 3, 4일씩 굶기고 이러면서 그냥 고통 주고 싶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못 키울 거면 그냥 저기 기관에다가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 그래도 잘 돼 있어가지고 힘들면 바로 긴급 지원 들어가고 해주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거지 지금 얘는. 근데 이제 그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임시번호 받잖아요. 네, 네. 그리고 빨리 가서 출생신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며칠 이내에 이거 하는 거 강제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의료기관에 부담을 줄 수는 또 없잖아. 네. 의료기관에서 우리 병원에서 아내가 출생신고 됐나? 가서 수시로 확인해야 될 또 의무를 부과한다는 게 또 의료기관한테는 말이 안 되고 네. 결국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인데 네, 네, 네. 지자체로만 그 신생아 임시번호를 통보를 해주면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언제까지 하라고 하고 안 했으면 하도록 강제하는 또 뭐 이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봐요. 예, 그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슈 한 4꼭지 정도 다뤘는데 오늘 진짜 워낙에 그 사건이 많았었어요. 마지막에 미안하네 아이한테. 아이한테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 됐고 불쌍합니다. 오늘 이슈는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